안녕하세요. 시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0회 기출분석 특강. 오늘은 2교시 1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번. 개인적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용돈관리, 2번 애완견 산책, 3번 관공서 일보기, 4번 명절 음식 준비, 5번 가족의 옷 구입.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개인적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네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출 시 동행이고요. 또 하나는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죠. 자, 이렇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누구에 한해서 대상자에 한해서만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다 대상자에게만 국한하여 진행되는 겁니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은 하는 일은 같은데요. 어르신하고 같이 가면 외출 시 동행이고 내가 혼자 가서 하면 일상 업무 대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용돈 관리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과 엮이면 매우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용돈 관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한테 돈을 받거나 주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애완견 산책,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생활과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3번, 관공서 일보기. 이건 어르신이 꼭 해야 되는 일이시죠? 그런데 못한다면 우리가 대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고요. 4번, 명절 음식 준비. 명절 음식 일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제사 음식 당연히 안 하죠. 요런 거 하지 않습니다. 5번, 가족의 옷 구입. 가족은 대상자가 아니니까요.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밝히고 해드릴 수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2번. 회음부 세척 시 대상자가 부끄러워하며 도움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청결을 위해 무시하고 씻긴다. 2번.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번.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대상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다음으로 미룬다. 5번.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들을 돌볼 때 원칙이 있죠? 첫 번째, 화내지 않아요. 두 번째, 강제로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무해성의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강제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세 번째,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필요한 행동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청결을 위해 무시하고 씻긴다. 자, 강제로 한 거죠. 2번에 어긋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보호자가 상황이 안 되어 어르신을 부탁했을 때는 우리가 전문가의 자질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셔야 하겠죠. 틀렸고요. 3번,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틀렸습니다. 자, 회음부 세척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질염 같은 거 걸리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건데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끝까지 안 해주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청할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날까지 기다린다? 안 되시는 겁니다. 4번, 대상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다음으로 미룬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질염 발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5번,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를 거부할 때는요, 잘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추가하자면 네 번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자, 이 원칙 기억하면서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밤에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다며 기저귀를 사용하려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번. 침상 가까이 휠체어를 둔다. 3번.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인다. 4번. 원하는 대로 기저귀를 사용한다. 5번. 배설 욕구를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어르신 이유가 분명하네요. 밤에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되시죠. 기저귀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러면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배우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밤에 추워서 가기 싫다고 했으니까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따뜻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화장실에 추운데도 가게 하면요. 추우니까 빨리 하다가 낙상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만요. 낮에는 화장실에 가시고 밤엔 추우니까 이동변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2번 침상 가까이 휠체어를 둔다. 휠체어 타고 화장실 가시라는 건가요? 자, 어쨌거나 낙상이 일어나기 쉽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3번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인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지 않도록 한다. 안 되겠죠. 우리 3번 아까 무해성의 원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4번 원하는 대로 기저귀를 사용하면 기저귀 의존성 높아지면서 신체가 더 안 건강해진다 그랬죠. 안 돼요. 5번 배설 욕구를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시면요. 변비 같은 거 걸리실 수 있겠죠. 그리고 참다가 화장실에 가면요. 급히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매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4번. 공복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면 좋은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콜라, 2번 달콤한 커피, 3번 따뜻한 녹차, 4번 따뜻한 우유, 5번 시원한 홍차. 정답은 4번입니다. 저희 아이가 맨날 이래요.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고. 그러면 저는 항상 따뜻한 우유 혹은 물 먹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탄산음료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녹차나 커피 안 좋습니다. 왜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을 잘 못 자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마실 때는요. 잠이 확 깨는 시원한 것보다는 어떤 것? 따뜻한 음료가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따뜻한 우유가 정답입니다. 콜라 탄산이라 안 되고요. 커피 카페인 있어서 안 돼요. 녹차 카페인 있죠. 홍차 역시 카페인 성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게다가 시원하네요. 안 좋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5번.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중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번 식사 후 바로 누워서 쉬게 한다. 3번 식사 전 움직이는 활동을 자제한다. 4번 고형의 음식을 주어 사례를 방지한다. 5번 식사 일지를 적도록 하여 영양 상태를 관찰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실습 나가셔서 어르신들 식사 도움 해보셨죠? 근데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식사 중 어르신 맛이 어떠세요? 맛있으세요? 이러고 자꾸 물어보세요. 식사 중에는
식사에 집중하실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꾸 말을 걸면요. 대답을 하려다가 사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막 걸지 않습니다. 1번에 식사 중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틀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식사 후에 바로 누워서 쉬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죠.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앉은 자세로 있거나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 식사 전 움직이는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하죠. 그래야 밥맛이 더 좋겠죠. 4번 고형의 음식을 주어 사례를 방지한다 그랬는데 이 고형은 액상이나 분말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액체 상태로 줄 건지 아니면 형체가 있는 상태로 줄 건지는 사실 이 어르신의 씹는 기능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사례는 음식물이 촉촉하냐 촉촉하지 않냐 아니면 뭐 끈적끈적하냐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고형이어도 수분이 충분히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틀렸고요. 5번 식사 일지를 적도록 하여 영양 상태를 관찰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가에서 대상자를 돌볼 경우에는 하루 종일 돌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동안 무얼 드시고 있는지 영양 상태는 적당한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어르신이 글씨를 쓰실 수 있다면 식사 일지를 적도록 해서 어르신의 영양 상태 그리고 사회 경제적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6번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허리를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2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번 왼쪽 입안에 음식 찌꺼기를 확인한다. 4번 반드시 누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5번 숟가락 끝부분을 왼쪽 입술 쪽으로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는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는 문제죠. 이럴 경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자성어 맞이죠. 건강한 아이를 맞이하자 이런 뜻이고요. 사실 속뜻은 건강한 쪽은 아래로 가게, 마비된 쪽은 위에 떴겠죠?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를 해주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지 파악하셔야 되니까 문제지에 적어놔야 합니다. 건강한 쪽은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하겠죠? 왼쪽이 어디로? 아래로 가야 한다. 그러면 마비된 쪽은 오른쪽일 테고 오른쪽이 위로 간 상태에서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걸 아시고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1번 왼쪽 허리를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지지하는 것은 오른쪽이죠.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자, 건강한 쪽은 왼쪽이죠. 왼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히는 게 맞습니다. 3번 왼쪽 입안에 음식 찌꺼기를 확인한다. 지금 어느 쪽 편마비죠? 오른쪽 편마비죠. 오른쪽에 음식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겠죠. 잘 안 씹히니까. 그래서 왼쪽 아니고 오른쪽을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반드시 누워. 틀렸네요. 옆으로 돌려 눕힌다고 했잖아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틀렸죠. 고개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쪽으로 돌려야겠죠. 이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으로 음식물을 넣어주기 위해서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맞습니다. 5번 숟가락 끝부분을 왼쪽 입술 쪽으로 대고 자, 왼쪽 건강한 쪽이죠. 건강한 쪽 입술에 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쪽으로 잘 씹으실 테니까 건강한 쪽에 음식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실게요. 정답 5번입니다.
문제 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액을 주입할 때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편안한 자세 유지를 위해서 2번 영양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3번 비위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4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5번 비위관을 스스로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가 정답인데요. 요거를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의 모양이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방향부터 잡아볼게요.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죠. 자, 왼쪽으로 치우친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왼쪽으로 누웠을 경우랑 오른쪽으로 누웠을 경우에 어느 쪽이 음식물이 더 잘 내려갈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위의 모양이 이렇게 왼쪽으로 쳐져 있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음식물이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다 차게 되면 양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네요. 역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으로 누운 경우에는요. 경관 영양액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경관 영양액을 주입할 때 더 나은 방향입니다. 자, 요 끝부분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이 아래로 가게 누워야 바로 흘러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 설명은 끝났는데요.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려요. 자, 잘 때 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 나 오른쪽으로 자는 게 좋은 건가 봐. 이렇게 바로바로 흘러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실 때는요.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의 위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요 간이 위의 윗부분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간이 어딨냐? 요쪽에 있고 여기서는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이 윗부분을 여길 눌러주면 요게 역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누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실 때는 왼쪽으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경관 영양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눕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편안한 자세 유지 아니죠. 2번에 영양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니죠. 속도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1초에 한 방울 정도씩 떨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1분에 약 50ml 이하가 되고요. 너무 빨리 영양액이 들어가거나 너무 진한 영양액을 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것도 안 되고 너무 뜨거운 것도 안 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을 수 있겠죠. 자, 3번. 비위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혀 아니고요. 4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의 모양과 중력을 고려해서. 자, 5번. 비위관을 스스로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30회 기출 분석 2교시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공!